67절부터 83절까지는 존재와 시간 제2편 4장, 5장, 6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다뤄지는 주제는 각각 시간성과 일상성, 시간성과 역사성, 시간성과 시간 내재성이거든요. 근데 요 내용은 존재와 시간의 전체 맥락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 주변적이고 지엽적일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살펴와 봤지만 존재와 시간의 전체 흐름은 일단 도래, 기제, 현재라고 일컬어지는 현존재의 시간적 구조로서 시간성이라는 게 있고, 요 시간성이 시간화할 때 주어지는 본래적인 시간이 순간인데, 이 순간 속에서 현존재는 자기 자신으로 형성되고, 그렇게 현존재가 자기 자신으로 형성될 때 세계라는 것이 열어 밝혀지게 되고, 그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현존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현존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바로 그 존재자들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존재와 시간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 제2편 4장 이후의 내용은 지금까지 다뤄온 현존재 분석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짜로 구체적인 시간론을 논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게 왜 나오냐면은 하이데거가 자기에게 대해서 제시될 수 있는 비판으로 고려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 하이데거, 네가 현존재 분석론에서 제시한 시간 개념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할 만하고 멋있다. 근데 시간으로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너의 주장에서 그 시간이라는 거는 현존재의 시간적 구조로서 시간성이고, 좀 더 구체화시키자면 그 시간성이 시간화할 때 주어지는 본래적인 시간이 순간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 시간은 실존론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논의할 때 뭐 달력의 시간이라던가 시계의 시간이라던가 이런 시간 개념을 논의할 때 얘기하는 시간하고는 너의 실존론적 시간 개념이 사실 시간이라는 말만 같을 뿐이지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시간하고 너의 시간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요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걸 하이데거가 염두를 해 두면서 이제 여기에 답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다. 내가 존재와 시간에서 제시하는 이 본래적인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그 달력의 시간과 시계의 시간, 요런 시간 개념들까지도 근원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 실존론적인 시간 개념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다른 모든 시간 개념들이 다시 설명될 수 있다.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67절 이후의 내용을 흥미롭게 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존재와 시간의 전체적인 내용만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67절 이후 내용을 굳이 모른다 하더라도 존재와 시간의 큰 어떤 주장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무리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그 주제들 중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들도 있을 뿐더러 또 현대 철학 안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들이라던가 그런 어떤 사유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간략하게나마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일단 67절부터 71절까지는 시간성과 일상성이라는 주제로 내용이 다뤄지는데, 여기서 제시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해 온 시간이라는 지평이 정말로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지평이라면은 이 지평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앞에서 다루었던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요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편에서 하이데거가 그 이해, 처해 있음, 빠져 있음, 말 같은 개념들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결국엔 염려의 구조를 드러내고, 염려의 구조로부터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이라는 구조를 드러내고, 거기로부터 시간성이라는 어떤 지평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역으로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성이란 지평이 정말 근원적이라면은 1 편에서 다뤘던 그 이해, 처해 있음, 빠져 있음, 말이라는 그런 개념들도 시간성의 관점에서 다시 해명할 수 있어야 된다. 요런 주장이 등장하는 건데,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이 내용을 아주 도식화시키자면 이런 거죠. 이해, 처해 있음, 빠져 있음, 말이라는 거는 그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시간적 구조가 뭐냐? 이해는 도래,
처해 있음은 기재, 빠져 있음은 현재, 말은 요 세 가지 시간적 구조 모두에 다 대응하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현재와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이데거가 이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미래, 과거, 현재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래, 과거, 현재를 이해하는 본래적인 방식이 있고 비본래적인 방식이 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이해된 미래, 과거, 현재는 뭐냐? 그거는 앞질러 달려가 봄, 반복, 순간이고 비본래적으로 이해된 미래, 과거, 현재는 뭐냐? 기대, 망각, 현재화다. 근데 요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당장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막 개념만 계속 나열되고 있다 보니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본래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어딘가에 시간이라는 게 미리 존재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게 된 그런 게 아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오히려 현존재가 탈자 테들의 작동 방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되어갈 때 그때 발생하는 것이지 어딘가에 미리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라는 것은 앞질러 달려가 봄 속에서 현존재가 가능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고 과거라는 것은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반성해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이랬었지, 이랬었지.' 하는 과정에서 매 순간 새롭게 반복되는 것이고 현재라는 것은 그렇게 탈자태들의 작동 방식을 통해서 발생하는 순간순간인 것이지 이게 무슨 그 자연과학 시간에 아니면 수학 시간에 나오는 그 뭐 X축, Y축 뭐 이런 것들처럼 어떤 시간축이라는 게 미리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위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대, 망각, 현재와 이 개념들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도 미래라는 것을 어딘가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라. 과거라는 것을 뭐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라. 현재라는 것을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제 현재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그런 어떤 시점들로 생각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성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시간이라는 것을 마치 어떤 시간축이라는 게 미리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깐 일상성 속에서 이제 다른 존재들과 관계 맺을 때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이걸 배려라고 하죠. 배려. 베조르게라고 하는데 다른 존재들과 관계 맺을 때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는 방식은 보통 이제 기대하면서 간직화하는 현재화 요런 식으로 시간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어떤 거에 대응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탈자태들의 통일성 그러니까 도래, 기재, 현재의 통일성을 설명하면서 그 통일성을 존재해 오며 현재화하는 도래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대비가 되는 게 기대하면서 간직화하는 현재화인 거죠. 그러니까 존재해 오며 현재화하는 도래라는 것은 그 우리의 시간성의 구조인 거고 그 기대하면서 간직화하는 현재화는 그 시간성의 구조가 그 일상성 속에서 비본래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만 대강 이해를 해 두시고 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이데거가 요런 개념들 그러니까 본래적인 시간으로서의 뭐 앞질러 달려가 봄, 반복, 순간 그리고 비본래적인 시간으로서의 뭐 기대, 망각, 현재화 요 개념들을 가지고서 이제 5 장, 6 장에서 본격적인 그 시간과 관련된 세부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방식인데 72 절부터 77 절까지는 역사성이라는 주제가 다뤄지거든요. 요건 이제 우리가 시간을 떠올리는 한 가지 방식 중에 역사가 있으니까 이 역사라는 걸 어떻게 현존재의 시간적 구조로부터 설명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제가 생각하기에 생기, 운명, 반복인데 그중에서도 요 반복이라는 개념은 현대 철학 안에서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20 세기 철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좀 요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반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똑같은 것이 결코 똑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을 어른이 돼서 다시 읽을 때 그때 똑같은 책이 절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한테 읽히지가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깊은 의미들을 다시 또 읽을 수가 있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는 놓치고 지나갔던 어떤 구절들을 다시 또 확인하게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내가 다시 똑같이 반복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같은 것을 더 풍요롭게 느낄 수 있고 더 풍요롭게 체험할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
요게 이제 그 하이데거와 반대점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한테 여러 가지로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유명한 철학자 들레즈한테 가면 공명 효과라는 걸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레즈의 유명한 책 제목이 차이와 반복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반복이라는 게 이런 건데 그 똑같은 것이 반복될 때 공명 효과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 속에서도 늘 새로움이 개입하게 된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어제 만났던 사람을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계속 반복이 이루어지지만 그 속에서는 공명 효과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움이 개입한다. 요런 식으로 현대 철학에서 전유가 되거든요. 근데 하이데거가 이제 역사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주장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은 역사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고정된 사실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요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하이데거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렇냐? 역사라는 것은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주체에게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생기라는 말로 강조가 되는 건데 생기가 게셰엔인데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떠한 맥락 속에서 지나간 사건을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건이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그 주체에게 일어나는 것이게 되기 때문에 지나간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서 그게 결코 우리에게 단순히 똑같은 방식으로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 개념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나간 똑같은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반복될 때는 언제나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 있다. 이게 하이데거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깐 하이데거가 앞에서 설명했던 현존재의 시간적 구조로서의 시간성이라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 현존재가 자기의 도래, 기재, 현재라는 시간의 탈자태들을 가지고서 시간적 구조 속에서 시간화될 때 그렇게 해서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 속에서 '아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때그때마다 지나간 사건이라는 건 현존재에게 새롭게 매 순간순간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달라지는 그런 것으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존재의 시간적 구조로서 세 가지 탈자들의 통일성인 시간성이야말로 역사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지평이다. 이제 이게 하이데거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뭐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죠. 6.25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남한 사람에게 해석되는 방식과 북한 사람에게 해석되는 방식과 미국 사람에게 해석되는 방식과 일본 사람에게 해석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왜 그렇냐면은 각각의 주체가 어떠한 국가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방식. 그래서 '아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선택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국가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건이라는 것도 주어지는 방식, 해석되는 방식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식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6.25라는 사건이 생기하게 되는 방식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점에서 주체가 자기 자신을 결정하는 방식, 현존재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방식, 곧 이제 시간성의 구조가 역사라는 것이 그 현존재에게 주어지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시간성이라는 지평이 역사성이라는 지평보다도 더 근본적이다라고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운명이라는 것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데 각각의 주체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그 주체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생기하고 그때 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그 주체를 만들어 온 일종의 운명처럼 그 주체가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그런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서 객관화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주체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서 그 주체를 만들어 온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게 하이데거가 생기, 운명, 반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78절부터 존재와 시간이 끝나는 83절까지는 시간 내재성이라는 주제가 다뤄지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달력과 시계를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말할 때 그때 그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본래적인 시간으로서의 시간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되게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핵심이 되는 개념이 무엇 무엇 할 시간, 세계 시간, 그리고 지금 시간이라고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뽑아 봤는데 이 부분도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 무엇 할 시간이라는 실천적인 시간의 형태로 원초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한테 '아 지금은 일어날 시간이야. 아 지금은 학교 갈 시간이야. 아 지금은 공부할 시간이야. 아 지금은 밥 먹을 시간이야. 지금은 운동할 시간이야. 지금은 잠잘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무엇 무엇을 위한 시간으로 가장 먼저 주어진다는 것이고 요 무엇 무엇을 할 시간이라는 것을 더 우리가 세분화시키고 정교화시켜서 합의된 어떤 시간 속에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계의 시간이고 달력의 시간이라는 게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 할 시간이고 요 무엇 무엇 할 시간이라는 것을 보조하기 위한 2 차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달력의 시간과 시계의 시간인 것이지 마치 달력의 시간과 시계의 시간이라는 어떤 객관화된 어떤 물리학적인 시간이 먼저 존재하고 있고 그 먼저 존재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하이데거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한 실천적인 시간이라는 게 먼저 존재하고 있고 그 실천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더 정확하게 규정해 가지고 그 시간에 정말 그 실천적인 일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게 달력의 시간과 시계의 시간 같은 그런 이론화된 시간, 추상적인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엇 무엇 할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한테 존재하게 되는가?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시간성 개념이 등장하는 건데 현존재가 도래, 기재, 현재라는 시간적인 구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떠어떠한 존재로서 어떠어떠한 정체성을 지닌 자로서 결정함에 따라서 그 결정 속에서 '아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일어나야지. 지금 이 순간 나는 학교를 가야지. 지금 이 순간 나는 밥을 먹어야지.' 요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결정된 무엇 무엇 할 시간이라는 것을 더 원활하게 지키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달력과 시계 같은 어떤 장치들이 도입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무엇 무엇 할 시간이라는 것을 하이데거는 세계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앞서서 강조했지만 하이데거에게서 세계라는 것은 존재자들의 그물망이고 다른 말로 하면 유의미성의 총체이거든요. 그 이 유의미성의 총체라는 것은 사용 사태를 통해서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한의 연관 관계로 계속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한의 연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세계 시간이라고 적절하게 일컬어질 수가 있다는 게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요 세계 시간과 대비가 되는 게 정말 이론화된 우리가 정말 물리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점으로서의 시간 T1 시점, T2 시점, T3 시점 이런 시점을 얘기한 그 시점으로서의 시간이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예츠 자이트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할 시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시간을 세분화시켜서 규정하다 보니깐 그 시점들까지도 논의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요 시간이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깐 정작 우리에게 1 차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 무엇 할 시간이라는 사실이 망각되었다는 게 하이데거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덧붙이자면 하이데거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간, 예츠 자이트라는 시간을 되게 좀 이론화되고 추상화되고 물리학적인 그런 시점으로서의 시간이라고 이제 규정하는데 요게 또 이제 그 현대 철학에서 동일한 용어가 반대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게 이게 발터 베냐민한테서 나타나거든요. 발터 베냐민한테서는 이제 지금 시간, 예츠 자이트라는 게 이제 메시아적인 시간, 뭐 종말론적인 시간으로 이제 훨씬 그 정치적이고 긍정적이고 기존의 어떤 연속적인 시간들을 단절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강조가 되는 건데 요건 이제
같은 용어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사례로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그 혼동이 없지 않을까 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하이데거가 존재할 시간에서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몇 가지 구절을 가져와 봤는데 먼저 나오는 건 제4 장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구절인데 한번 읽어 보면 이렇죠. 이해는 1 차적으로 도래에 근거하고 있다. 처해 있음은 1 차적으로 기재에서 시간화된다. 빠져 있음은 시간적으로 1 차적으로 현재에 뿌리박고 있다. 그럼에도 이해는 각기 그때마다 기재하는 현재이다. 그럼에도 처해 있음은 현재화하는 도래로서 시간화된다. 그럼에도 현재는 기재하는 도래에서부터 발원하거나 붙잡혀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이것이다. 시간성은 개개의 모든 탈자태에서 전체적으로 시간화된다. 다시 말해서 시간성의 그때마다의 온전한 시간화의 탈자적 통일성 안에 실존, 현사실성, 그리고 빠져있음의 구조 전체의 전체성이 근거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하이데거는 자기가 1편에서 분석했던 그 안에 있음의 여러 가지 양태들, 이해, 처해 있음, 빠져 있음, 말을 각각의 시간적 구조, 탈자태의 구조에 대응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걸 도식적으로 딱 요약한 게 이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도래, 처해 있으면 기재, 빠져 있으면 현재, 말은 여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여기서 이제 각각의 도래, 기재, 현재에 대응하는 본래적인 시간과 비본래적인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질러 달려가 봄, 반복, 순간 이건 본래적인 시간이고 기대, 망각, 현재화 이건 비본래적인 시간인데 근데 하이데거가 요렇게 구분해서 도식화시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간적 구조라는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면서 시간화하고 있다. 이제 그게 뒤에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이해는 각기 그때마다 기재하는 현재, 그럼에도 처해 있으면 현재화하는 도래, 현재는 기재하는 도래에서 발원하거나 붙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이것이다. 시간성이라는 것은 모든 탈자태에서 전체적으로 시간화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탈자태들을 구분해서 안에 있음의 양태들에 대응하는 탈자태들을 설명했긴 했지만 요 탈자태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이루면서 시간화하고 있다. 그게 이제 실존, 현사실성, 빠져있음의 구조 전체성 이게 염려 구조의 단일성인데 요 전체성이 탈자태들의 통일성과 탈자태들의 시간화 속에서 요 염려 구조의 전체성이라는 것이 근거지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구절은 이건데 사용사태의 그것을 가지고를 간직함과 동시에 어디에를 기대함은 그 탈자적인 통일성에서 도구를 특수하게 다루면서 현재화함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간직화하는 현재화가 친숙함을 구성하는데 이 친숙함에 따라서 현존재가 함께 더불어 있음으로써 공적인 주의 세계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배려의 시간성, 그러니까 배려라는 게 그 우리가 존재자들과 세계 속에서 관계 맺는 방식을 배려라고 하이데거는 부르고 요 배려의 시간성이라는 게 사실 비본래적인 시간성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래적인 시간적 구조가 망각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일상성 속에 빠져 있으면서 존재자들을 배려하는 방식 속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이때 이 배려의 비본래적인 시간성이라는 것이 기대하면서 간직화하는 현재화다. 이게 요 구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5 장으로 넘어가서 시간성과 역사성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인데 현존재의 역사성에 대한 분석은 이 존재자, 현존재가 역사 안에 서 있기에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으로 오직 그가 그의 존재 근거에서 시간적이기에 역사적으로 실존하며 실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한다. 이게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5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현존재가 시간성이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역사라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존재가 도래, 기재, 현재라는 탈자태들의 통일적 구조 속에서 시간화하면서 자기 자신으로 형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 형성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맞게 과거에 지나간 역사라는 것을 매 순간 끊임없이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해석 속에서 역사라는 것이 현존재에게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새롭게 생기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생기하는 역사라는 것은 현존재에게 그냥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니라
현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마치 운명과도 같은 사건으로서 현 존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시간성과 역사성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구절인데, 그의 존재에 있어 본래적으로 도래적이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 죽음에서 부서지면서 자신의 현사실적인 거기에로 자신이 되던져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자만이, 다시 말해서 도래적이면서 똑같이 근원적으로 기재하며 있는 그런 존재자만이 상속된 가능성을 자기 자신에게 전수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내던져져 있음을 넘겨받고 자신의 시간을 위해서 순간적일 수 있다. 동시에 유한하기도 한 본래적인 시간성만이 운명과 같은 것을 만든다. 다시 말해서 본래적인 역사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도래 기재 현재라는 그 탈자태들의 통일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화를 통해 역사라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시간적 구조 속에서 시간화하고 있는 그런 존재자만이 바로 역사라는 것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역사라는 것을 유의미하게 마치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요 다음으로 이제 6장에서 나오는 시간 내재성에 대한 구절인데, 요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배려되고 있는 것에 분망하게 자기를 잃어버리며 결단 내리지 않는 자는 거기에서 자기의 시간을 잃는다. 그러므로 그에게 맞는 전형적인 말은 시간이 없다이다. 이렇게 비본래적으로 실존하는 자가 끊임없이 시간을 잃어버려서 결코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하듯이, 본래적인 실존의 시간적 특징은 이 실존이 결단성 속에서 결코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언제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단성의 시간성은 그의 현재화와 관련해서 순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시간적 실존은 지속적으로 상황이 그 실존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것을 위한 그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서 세계 시간이라는 것은 결단하는 현 존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도래, 기재, 현재라는 탈자태들의 통일적 작동 방식을 통해서 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겠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떠한 존재가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 순간 속에서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 지금은 밥 먹을 시간, 지금은 공부할 시간, 지금은 잠잘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는 현 존재, 그러니까 순간 속에서 결단함으로써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현 존재에게만이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서 매 순간순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결단하지 않은 채 일상성의 비본래적인 삶 속에 빠져 있는 그런 현 존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본래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본래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현 존재,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순간 속에서 매 순간 결단하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현 존재에게만이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서 세계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현 존재는 자신의 순간순간을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서 밥 먹을 시간, 잠잘 시간, 공부할 시간, 이런 시간으로서 계획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채 결단 없이 일상성 속에 매몰되어서 빠져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 존재는 시간이라는 것을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며 결단을 내리지 않는 자는 자기의 시간을 잃는 것이고, 그런 현 존재에게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전형적인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 결단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순간순간 속에서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단성의 시간성은 그의 현재화와 연관해서 순간의 성격을 가진 것이고, 이런 식의 시간적 실존은 지속적으로 상황이 그 실존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것을 위한 그의 시간, 이게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 무엇을 할 시간으로서 세계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세계 시간 속에서 존재자들이 세계 내재적인 것들로서 현 존재에게 존재하게 된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현 사실적으로 내던져져 있는 현 존재가 자신에게 시간을 주거나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까닭은 오직 탈자적으로 뻗쳐 있는 시간성으로서의 그에게 이러한 시간성에 근거하고 있는 거기에의 여러 밝혀져 있음과 더불어
시간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현 존재가 자신에게 시간을 주거나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주거나 잃어버린다. 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가고자 결단할 때 그때 비로소 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단하지 않을 때는 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결단에 따라서 현 존재에게 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혹은 그 순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게 될 때 그때 이제 세계라는 것이 열어 밝혀지거나 열어 밝혀지지 않게 된다. 요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계 시간, 무엇을 할 시간으로서의 세계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결단에 따라서 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근거해서 세계 시간이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게 된다. 요 얘기를 하이데거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배려에 기대하며 간직하는 현재화하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와의 연관해서 이해하며 이 무엇을 위해서는 그 나름 궁극적으로 현 존재의 존재 가능의 그 무엇 때문에 고정되어 있다. 공공의 시간은 이러한 위하여 연관과 더불어 우리가 앞에서 유의미성이라고 알게 된 바로 그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이 유의미성이 세계의 세계성을 구성하고 있다. 공공의 시간은 무엇 할 시간으로서 본질적으로 세계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성의 시간화에서 공공화되는 시간을 세계 시간이라고 이름한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 세계라는 것이 사용사태 연관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라는 그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하여라는 연관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 그래서 무엇을 위한 시간, 무엇을 할 시간이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위하여 연관 속에서 구성되어 있는 세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세계 시간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시간은 이러한 위하여 연관과 더불어 우리가 앞에서 유의미성이라고 알게 된 바로 그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그 유의미성이라는 것이 유의미성의 총체로서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고 이 유의미성의 총체로서의 세계라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의 관계들로 이루어진 사용사태 전체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용사태 전체성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 그 사용사태 전체성 속에서 주어지는 시간으로서 무엇 할 시간이라는 것은 사용사태 전체성을 우리가 세계라고 부른 그 의미에 합당하게 세계 시간이라고 이름될 수 있다라는 게 하이데거의 주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와 시간의 배경이 되는 후설 현상학이 어떤 논의인지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존재와 시간의 대략적인 주제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또 존재와 시간의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요 각 절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1절부터 83절까지 어,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요 내용이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존재와 시간이 사람들한테 많이 어렵고 뭐 어떨 때는 말장난 같다라고 이제 얘기되는 거에 좀 반대를 해서 요게 얼마나 흥미로운 철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고 얼마나 꼼꼼하게 쓰여진 책인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 요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도 좀 제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와 시간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 여기 적혀 있는 참고 자료들은 제가 얘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용했던 자료들이고 요 뒤에 나오는 추천 자료들은 제가 하이데거 철학을 학부 대학원 시절에 공부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자료들이거나 아니면 제가 존재와 시간에 대한 해설로서 혹은 하이데거 철학 일반에 대한 해설로서 혹은 하이데거를 포함하는 현상학이나 해석학 전통 일반에 대한 해설로서 지지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아니면 비판적으로라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책이나 논문들을 수록을 해 놨거든요. 요거는 좀 더 전문적인 자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읽으시기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존재와 시간과 함께 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족한 존재와 시간에 대한 해설을 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